안녕하세요. 탐스러운 지구과학 2의 정영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29강 대기의 운동과 순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대기 안정도랑 관련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 그래프가 좀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선생님이 개념보다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요. 따라오기만 하면 누구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는 144쪽에 나와 있고요. 오늘 배울 내용도 먼저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개요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 대기 안정도입니다.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또는 중립인지 먼저 따져볼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절대 안정이라고 표현되는 역전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단열선도를 가지고 안정을 한번 판단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구름과 안개에 관한 내용까지 배우면 오늘 수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먼저 대기 안정도에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안정, 불안정 여러분들 일상생활 많이 쓰시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형이 있는데 그 땅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지형이 있다고 한번 해보고요. 자, 어떤 땅은 이렇게 가다가 위로 볼록 솟아있는 이런 땅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어떤 돌덩어리가 있는데요. 어떤 돌덩어리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돌멩이가 여기 있고요. 또 어떤 돌덩어리 요 위에 있어요. 커다란 바위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둘 중에 어떤 게 지금 불안정해 보이죠? 오른쪽 게 조금 더 불안정해 보이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이 돌덩어리를 이렇게 위로 잡아당겼어요. 힘을 줘서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자, 이 친구가 이제 힘을 빼버리면 돌덩어리 어떻게 되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죠? 아무리 힘을 줘서 옮겨놔도 얘가 만약에 힘이 다시 빠져버리면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자, 이럴 때를 안정이라고 해요. 위치를 변화시켜 줬는데도 얘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 제자리로 돌아간다. 안정하다고 표현하고요. 자, 이런 경우는 선생님이 힘을 살짝만 줘도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그죠? 살짝만 밀었는데 얘가 위치에서 막 벗어나려고 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요. 이런 걸 우리는 불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정은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한다. 불안정은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선생님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글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공기 덩어리를 단열적으로 올리거나 내렸을 때, 위로 잡아당기거나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안정입니다. 그리고 원래 위치에서 멀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불안정이에요. 자, 그리고 움직여 놨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다. 돌아오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예를 들면 이런 평평한 지형에 돌이 있었을 때 이 돌을 선생님이 밀었어요. 그럼 얘가 굴러가다 여기서 멈추죠. 이런 건 우리가 중립이라고 표현합니다. 개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걸 좀 그래프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일단 간단한 예부터 한번 상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선생님 여기다가 지표면을 그립니다. 지표면을 그리고 나서, 자, 지표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그 온도를 맨 아래쪽의 온도를 30도씨, 그 다음에 1km까지 올라갔을 때 이 주변의 온도를 27도씨, 그 다음에 2km까지 올라갔을 때 이 주변의 온도를 24도씨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일단은 이건 주변의 온도를 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거랑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 뭘 썼냐면요. 우리 단열감률이 있었어요. 자, 단열감률이라고 있었는데, 단열감률은 뭐냐면 선생님이 어떤 공기를 강제로 잡아 올리면 또는 강제로 잡아 당기면, 자, 위아래로 움직이면 건조한 공기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가 낮아진다 그랬죠. 자, 요거 100m당 얼마였죠? 100m당 1도씨씩 낮아집니다. 1km로 따지면 이게 10도씨씩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때는 낮아지고 내려올 때는 높아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수분한 공기, 포화된 공기 같은 경우에는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씨씩 낮아집니다. 1km로 따지면 5도씨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불포화 상태의 공기는 이런 온도 변화를 하게 되고, 자, 여기 포화 상태의 공기는 여기 있는 0.5 또는 5도씨씩 온도가 변합니다. 자, 요걸 선생님이 어떤 공기를 올리거나 내렸을 때라고 했죠. 자, 지금 이 상황은요, 그 공기를 선생님이 올렸다 내렸다가 아니라 평상시 어떤 날 주변의 온도입니다. 어떤 날 주변의 온도예요. 자, 이때 1km에 어떤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 온도가 27도씨라고 한번 해볼게요. 주변하고 온도가 같습니다. 이런 공기가 있었어요. 자, 이 공기를 선생님이 끌어올릴 거예요. 이 공기를 끌어올리면 이 공기 온도 어떻게 된다고요? 팽창하면서 떨어지죠. 만약에 건조한 공기라 그러면 1km 올라갔을 때 얼마 떨어지죠? 10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온도가 17도씨가 될 거예요.
두 개 개념 아시겠죠? 이쪽은 어느 날, 자, 위로 올라가면서 기온의 분포고요. 지금 옆에다 그리는 거는 어떤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를 선생님이 올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위로 가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자, 1km당 10도씩 건조할 때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를 올렸더니 주변보다 온도가 지금 낮죠.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꾸역꾸역 올려줬는데 얘가 어떻게 되죠? 다시 힘을 빼버리면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조금 이해되시죠? 자, 여기 있는 거 선생님이 강제로 잡아당기면 이 잡아당기면 위에 공기 온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건조한 공기면 몇 도 올라가죠? 10도 올라갑니다. 1km면 10도 올라가니까 온도가 37도씨가 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주변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그럼 가볍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올려주거나 내려줬을 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 이걸 뭐라 그런다? 상태가 안정한 상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옆에서 다시 한번 다른 예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날은 기온 분포가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보죠. 자, 가장 밑바닥에서 30도씨고요. 1km에서 17도씨가 되는 날이 있다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 2km에서 4도씨가 되는 날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평상시의 기온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 자, 이때 여기 1km에 17도씨의 공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얘를 잡아 위로 당겼다 하면은 건조한 공기라 그러면 1km 올라갔을 때 온도가 떨어지는데 얼마 떨어지죠? 10도 떨어집니다. 그럼 온도가 얼마가 돼요? 요거 7도씨가 됩니다. 강제로 올려줬더니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져 버렸죠.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가볍다는 얘기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지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자, 반대 선생님을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잡아당겼더니 1km 내려오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건조하면 10도 올라갑니다. 그럼 얘 27도씨가 돼요. 자, 잡아당겼더니 주변보다 일단 온도가 낮죠. 그죠? 강제로 잡아당겨서 온도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주변보다 낮습니다. 낮으면은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요 아래 빈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불안정이라고 그럽니다. 자, 불안정 같은 경우는 강제로 살짝만 올려도 주변보다 온도가 여기서 높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올라가 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안정, 불안정 개념인데요. 자,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주변의 기온 분포가 위로 올라가면서 낮아지고 있죠. 이걸 우리가 기온의 감률이라고 그래요. 기온이 감소한 율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 기온의 감률이 지금 여기에 있는 얘 올라가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는 우리가 단열 감률이라고 그러죠. 단열 감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게 더 크죠? 감소한 율이? 단열 감률이 쭉쭉쭉 떨어지죠. 그래서 단열 감률이 기온 감률하고 비교해서 여기에는 기온 감률이 단열 감률보다 작은 날은 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서는 자, 단열 감률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열 감률은 정해져 있는데 건조한 공기는 여기 1km 10도라고 정해져 있죠. 근데 그날 기온은 달라요. 자, 이 기온 감률 봤더니 자, 단열 감률에 비해서 기온 감률이 쭉쭉쭉 떨어지죠. 기온 감률이 더 큽니다. 이럴 때는 불안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온 감률이 단열 감률보다 작다. 안정이고요. 기온 감률이 단열 감률보다 크다. 이건 불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를 보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보면은요. 자, 일단 여기 보니까 선이 두 개가 있어요. 먼저 건조 단열선 있습니다. 건조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온도. 여기에 있는 공기를 선생님이 위로 잡아당기면 건조한 공기라 그러면 이 건조 단열선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거나 또 아래로 낼 때 온도가 높아집니다. 요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울기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옆에서도 똑같이 건조 단열선의 기울기는 전부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날 주변의 온도는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어느 날 기온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날은 기온의 분포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건조 단열선에 대해서 기온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자, 여기는 건조 단열 감률에 비해서 기온 단열 감률은 적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안정이라고 그래요. 오른쪽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 건조 단열선에 대해서 기온 단열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런 거는 불안정입니다. 자, 건조 단열 감률에 비해서 기온의 감률이 쭉 떨어지잖아요. 그죠? 기온의 감률이 크다. 불안정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겹쳐 그리면 더 좋은데 우리 구별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놨는데요. 기울기가 같죠? 이런 거는 중립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는 여러분들 그래프상에서
건조 단열선에 대해서 이렇게 막 넘어지려고 그러죠. 지금 앞으로 넘어지려고 그럽니다. 그걸 불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불안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넘어지려고 그런다, 또는 기온 감률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불포화 공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불포화 공기 같은 경우는 1km부터 올라갈 때 10도cc 변화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수분한 공기는 어떨까요? 포화된 상태의 공기. 자, 포화된 상태의 공기는 뭐만 바꾸면 되죠? 여기는 그래프를 건조 단열선이 아니라 수분 단열선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죠? 수분 단열선에 대해서 더 많이 기울었다, 그러면 포화 공기는 불안정. 수분 단열에 대해서 덜 기울었다, 그러면 포화 공기는 안정.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래프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대기 안정도를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건조 단열선, 그 다음에 수분 단열선 있습니다.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고, 자, 만약에 불포화 공기, 건조한 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선보다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은 불안정이죠. 그래서 자, 만약에 이 선에 대해서 왼쪽인 경우는 불포화 상태 같은 경우 불안정입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 같은 경우 전부 다 안정이죠. 불포화 상태 같은 경우에 안정. 이쪽을 넘어와도 불포화 상태 같은 경우는 안정입니다. 그잖아요? 자, 우리 수분한 공기, 포화된 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을 이 선이 아니라 오른쪽 선을 써야 돼요. 자, 이 오른쪽 선에 대해서 이쪽 왼쪽을 기로 있으면은 포화 공기는 불안정이죠. 자, 포화된 공기 같은 경우 이쪽에 불안정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포화된 공기는 수분 단열선보다 또 왼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불안정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포화된 공기는 안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 자, 건조 단열선보다 이쪽에 있을 때는 불포화든 포화든 무조건 불안정이에요. 그래서 절대 불안정이라고 표현하고요. 만약에 기온선이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놨으면 불포화 공기도 안정이고 포화 공기도 안정입니다. 그럼 여기는 절대 안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이 사이에 끼어 있으면 기온 변화선이 이렇게 사이에 끼어 있으면 자, 불포화 공기는 안정입니다. 근데 포화 공기라 그러면 불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불안정하거나 안정하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 다르다 해서 조건부 불안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대기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우리 안정 불안정은 예전에 우리가 G1이라든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입니다. 만약에 어떤 공기가 안정하다 그러면은 위아래로의 운동이 별로 없죠. 공기가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위아래로의 움직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직 운동 기억나시나요? 자, 그런 내용인데, 자, 이런 대기 안정도에 따라서 오염물질의 확산 정도도 달라져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그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모양으로 비교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대기 안정도와 연기의 모양입니다. 자, 우리 교재 아래쪽에 있는 건데요. 총 5개 중에서 먼저 첫 번째 3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건조 단열선 있습니다. 자, 불포화 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따라서 온도가 변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날 기온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자, 기울기가 이렇게 앞쪽으로 불안정하게 기운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뭐라 그런다? 안정 상태다라고 봅니다. 안정하다는 얘기는 상하 운동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상하 운동 별로 없으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왔는데 그 연기가 위아래로 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퍼진다는 거. 옆으로만 쭉 이렇게 옆으로만 갑니다. 위아래로 상하 운동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안정 상태일 때는 그래프를 보고 나서 구름에 여기 나와 있는 굴뚝 연기의 모양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자, 불안정한 상태는 그래프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 보면은 이 선은 안 변해요. 자, 건조 단열선입니다. 자, 불포화 공기 같은 경우에 건조 단열선을 줬고, 자, 주변의 기온이 이렇게 기울어 있네요. 자, 왼쪽으로 기울어 있죠. 넘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불안정이에요. 자, 불안정입니다. 자, 불안정 같은 경우는 상하 운동이 강하죠. 강하기 때문에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이렇게 위아래로 상하 운동을 한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아래로 상하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립 상태입니다. 기울기가 같아요.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은 위아래 운동이 없을 때 모양이죠. 그죠? 자, 이게 보통 평상시의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상하 운동이 그렇게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모양이다. 중립 상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들, 연기 모양들하고 자, 상태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각각의 상태를 옆에다 적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복잡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그림 보면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불포화 공기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값이 뭐다?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있는 건조 단열선은 안 변한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날 기온 분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조금 뭐 두 개가 섞여 있죠. 자, 보면은 자, 이 정도 높이까지는 일단 아래쪽과 위쪽의 기울기가 다릅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건조 단열선에 대해서 앞으로 기울었죠. 기온 감률이 지금 더 큰 거잖아요. 기온 감률이 더 크다. 이건 뭐라 그런다 그랬죠? 이런 거 불안정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지금 불안정이에요. 그런데 위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태다? 안정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연기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수직 운동을 잘 하지만 위아래 연직 운동을 잘 하지만 위쪽은 안정하니까 위쪽으로는 공기가 못 올라가죠. 이렇게 운동이 이쪽에서는 없습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여기에 나온 연기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옆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 정도 높이를 경계로 해서 아래쪽은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안정한 상태입니다. 자, 위쪽은 불안정한 상태죠. 기울기를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은 안정하니까 공기에 상하 운동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위쪽에는 불안정하니까 연직 상승 운동 이런 거 하강 운동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연기 어떻게 퍼져나가요? 위쪽으로 이렇게 두껍게 퍼져나간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안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굴뚝 연기에 퍼져나가는 모양까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연관시키면요. 여러분들 구름도 있죠. 구름 중에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구름 뭐라 그러죠? 옆으로 깔린 구름을 하나의 층얼이라 해서 층운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구름 중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은 구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쌓아놓은 듯한 구름들, 이건 뭐라 그러죠? 쌓아놓은 구름에서 저군이라 그래요. 자, 둘 중에 어떤 게 상승 운동이 강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위아래 방향의 운동이 강합니다. 그죠? 여기는 위아래 방향의 운동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한 공기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만들어져도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져도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 했던 걸 조금만 영화시키면 사실은 기울기까지를 알질 않아도 여기에 나온 구름은 그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느 날 기온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낮아지다가 약간 올라가는 이런 기온 분포를 가집니다. 요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자, 그런데 지표에 있던 어떤 공기가 갑자기 주변보다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요. 그 공기 덩어리가 온도가 올라가서 25도씨가 됐다고 하면 그 공기 덩어리는 주변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가 낮아진다 그랬죠. 만약에 건조한 공기라 그러면 100m당 1도씩 낮아집니다. 건조 단열선 따라 낮아져요. 낮아집니다. 자, 낮아지는데 만약에 1km 높이에서 구름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이 공기는 포화 상태죠. 그럼 온도가 얼마씩 낮아져요? 100m당 0.5도씩 낮아집니다. 그래서 기온 분포가 이렇게 수변 단열선라서 이렇게 변해갈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중에서 자, 주변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잘 올라가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정해졌다고 그랬죠. 주변보다 온도가 그 공기 온도가 낮아져 버리면 주변보다 온도가 낮음과 동시에 무거워지는 거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기가 잘 올라가다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져도 이런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거 볼게요. 자, 어느 날의 기온선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일단 이런 기온선을 갖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갑자기 지표에 있던 어느 한 공기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죠. 이 공기는 일단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가 이렇게 낮아질 거예요. 건조한 상태라 그러면 건조 단열선 따라 낮아집니다. 자, 1km 높이에서 만약에 구름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포화 상태죠. 이제 수변 단열선 따라 이렇게 온도가 낮아질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높이에서든 지금 전부 다 기온선보다 온도가 높죠. 공기가
주변보다 온도가 계속 높은 꼴이에요. 그러면 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높이까지 올라갈까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기온선을 이렇게 줬다 그러면 이 높이까지 상승해서 구름이 이런 두께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지난 시간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상승 은결고도도 구해봤고, 자, 구름이 어디까지 만들어지는까지 구해봤어요. 이 높이 주변의 기온선과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내용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구름이 나왔으니까 구름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특히 구름은 총 10개 정도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자, 이때 먼저 높이에 따라 위쪽에 있는 구름을 상층에 따라 상층운이라고 그래요. 높이 있는 거 상층운, 중간에 있는 거는 중간 거니까 중층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바닥에 있는 거는 하층운이라고 표현해요. 하층이 있기 때문에 하층운입니다. 자, 상층운의 대표적인 게 여기 보니까 권운, 그리고 권층운, 권적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외우는 방법은 다 권자가 들어가요. 그죠? 권자 들어갑니다. 자, 중층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개 보입니다. 고층운, 고적운 두 개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고자가 들어간다는 공통점이고요. 하층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층운, 층적운, 난층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은 두 개는 뭘까요? 남은 두 개는 어느 한 높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정난운 있죠? 자, 아래쪽에서부터 위 높은 데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자, 적운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 둘은 우리가 이 분류 안에 집어넣진 않고 수직으로 발달한다 그래서 수직운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런 개념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언급될 수 있는 거는요.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름이 여기 있습니다. 권층운입니다. 자, 높은 곳에 있죠. 높은 곳에 있으면 물방울보다는 얼음 알갱이로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권층운은 자, 권층운이 하늘에 있으면요. 태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위쪽에 있다고 해도 얘 태양 주변에 이렇게 이런 무늬 같은 게 생깁니다. 이런 삥 도는 테두리 같은 게 생겨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햇무리라고 그러죠. 햇무리가 나타날 때 주로 보이는 구름이 얘입니다. 얘 때문에 햇무리가 주로 보이는 거고요. 달 같은 경우에는 달무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권충운은 이것과 연관이 된다라는 게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를 가지고 있는 구름들이 있습니다. 비를 가지고 있는 구름들 여기 보니까 정난운 있죠. 정난운하고 여기 보니까 난충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난이라든가 란이 포함되어 있는 구름 같은 경우는 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구름에서 배우는 내용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대기의 안정도 내용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어떻게 보시냐면 지표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볼 텐데 변하지 않는 값은 어떤 공기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그 공기가 겪는 온도 변화는 정해져 있다. 건조한 공기는 건조 단열선. 그죠? 만약 옆에 다시 하나 그려서 수분한 공기 같은 경우는 얘보다 기울기가 조금 더 작은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수분 단열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근데 그때 그날의 기온은 다를 수가 있어요. 주변의 기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온 감률이 이렇게 크다. 건조한 공기에 대해서 기온 감률이 크다. 이런 경우에는 요거 뭐라고요? 요거는 불안정.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안정, 안정. 불포화 공기 같은 경우는 기준이 요거 건조 단열선이고요. 자, 포화된 공기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수분 단열선 기준으로 이렇게 기온 감률이 돼 있으면 불안정, 이렇게 돼 있으면 안정입니다. 자, 요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날 기온은 선생님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기온이 이렇게 전부 다 낮아지는 꼴이잖아요. 높아지는 날도 있을까요? 위로 올라가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 뭐였죠? 자, 위로 올라가면서 대기권의 기온은 이렇게 대륙권에서는 낮아지다가 성층권에서 올라가다가 중간권에서 낮아지다가 열권 올라가는 거 배웠잖아요. 지금 우리 요 부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로 올라가면서 기온이 낮은데 요거 하고 있는데 자, 위로 올라가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날도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날, 자, 이런 층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뒤집어졌으니까 정상과 반대로 뒤집어졌으니까 역전층이라고 합니다. 자, 역전층 한번 볼까요? 자, 역전층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자, 위로 올라가면서 기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 경우를 역전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구과학원에서 역전층을 언제 배웠죠? 대기 오염 때 배웠죠. 자, 왜냐하면 역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의 온도가 낮습니다. 무겁다는 얘기잖아요. 위쪽의 온도가 높습니다. 가볍다는 얘기죠. 자, 가벼운 게 내려올까요? 안 내려오죠. 그래서 역전층 같은 경우에는 안정한 상태 중에서 아까 봤던 절대 안정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공장에서 이렇게 매연을 내보내면 이 매연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만 계속 깔려갑니다. 자, 위아래로 퍼져나가야 오염물질 위로 도망가고 이럴 텐데 못 퍼져나가니까 얘가 여기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오염이 심해진다 배웠죠. 그래서 역전층이 형성될 때는 우리가 조깅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실외 운동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왜? 주변에 오염물질이 쌓여 있는데 그걸 뛰어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역전층은 주로 언제 형성이 되느냐? 자, 그림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자, 시간을 봤더니 15시면은 오후 3시잖아요. 낮입니다. 낮 같은 경우에는 땅바닥이 뜨거워요. 태양이 하늘에 떠 있으니까 땅바닥이 뜨거워요. 뜨겁기 때문에 지표면의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면 바로 위에 있는 공기 온도가 높겠죠. 그러면서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온도가 점점 낮아질 거예요.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해가 졌다. 저녁이 돼서 해가 졌다라고 하면 땅이 식겠죠. 땅이 공기보다 더 빨리 식어요. 그죠? 식다 보니까 땅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땅 바로 위에 있는 공기의 온도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역전층이죠. 역전층이 지금 형성됐습니다. 자, 역전층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형성되어 가느냐? 언제까지 계속 역전층이 만들어지냐면 해가 떠야 사라져요. 여기 보니까 5시네요. 5시는 해 뜨기 전이죠. 이때까지는 계속 아래쪽의 온도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역전층이 이 높이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역전층, 두께가 두껍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부터 사라진다? 해가 뜨는 순간부터는 사라집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사라지냐면 해가 뜨는 순간에 일단 바닥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땅의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땅 바로 위에 있는 공기 온도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아래쪽부터 온도가 올라가면서 역전층이 이제 소멸돼 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역전층에서 관한 내용들이고요. 자, 이런 역전층에 우리가 첫 번째 이런 역전층은요. 태양이 딱 사라지고 지고 나서 바닥이 식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림 그려보면은 이렇게 땅에 있는데 땅에 있는 에너지가 복사 형태로 방출이 되면서 여기 식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역전층을 복사 역전층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표면의 복사에 의해서 지표면이 냉각되다 보니까 아래서부터 온도가 낮아지면서 역전층이 형성되었다. 복사 역전층입니다. 그럼 복사 역전층은 언제 가장 잘 만들어질까요? 일단은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에서 가장 두껍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맑은 날과 흐린 날 중에 어느 날에 복사 역전층이 더 잘 발달할까요? 우리 맑은 날이죠. 맑은 날 그리고 건조한 날 이때 복사 역전층이 더 잘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가 지표면이 잘 냉각돼야 복사 역전층이 잘 만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이렇게 흐린 날, 예를 들어서 흐린 날이 있고 흐린 날이 하늘에 구름이 있으면 지표면에서 방출된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는 구름에 흡수됩니다. 온실효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흡수됐다가 다시 양쪽으로 재방출되죠. 그러니까 온도가 덜 떨어져요. 미처 못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은 날 그리고 건조한 날 이날 온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이때 복사 역전층이 만들어진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교재 보니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역전층 중에 이류 역전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선 역전층도 있고 침강 역전층도 있습니다. 자, 이류 역전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형이 이렇게 산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아래쪽 온도가 찬 공기, 아래쪽 온도가 찬 공기가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공기와 함께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 만약에 비를 내리고 다시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폐 현상에서 배웠죠. 내려가면서 온도가 다시 올라가죠.
폐연 현상에서 뭘 배웠냐면 우리가 산을 넘어갈 때 이렇게 비를 내리고 넘어가면 반대쪽에서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공기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까 그 온도보다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더운 공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차네 하다가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뭐다? 역전층입니다. 자, 이류 역전층 흘러가면서 이류 역전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선 역전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우리 중학교나 그때 배웠던 거 전선 기억나시나요?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날 때 또는 더운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만날 때 어차피 우리가 그 7번째 그러니까 뒤에 쭉 가서 다시 한번 할 건데 자, 요거 한랭전선, 온난전선을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할 건데 일단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차다 갑자기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죠. 더워집니다. 그죠? 그럼 여기도 역전층이 형성될 수가 있다. 자, 이거 전선면에서 형성되는 역전층. 자, 전선 역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보니까 침광 역전층도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개념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온도가 30도, 그 다음에 20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한번 해볼까? 여기 10도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기온 분포가 있었습니다. 온도가 너무 큰가요? 여기 25도씨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도씨 한번 20도씨 한번 해볼게요. 자, 위쪽에 20도씨인 공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주변 온도예요. 20도씨 공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공기가 하강 기류에서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1km 내려왔다고 하면 얘 온도가 올라가겠죠. 얼마 올라갔을까요? 건조한 공기는 10도씨 올라갑니다. 30도씨가 돼요. 자, 아래는 25도씨인데 하강하다 보니까 단열 압축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온도가 변하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침강하는 과정 중에서 단열 압축되니까 온도가 이렇게 역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역전층. 자, 요게 침강 역전인데요. 자, 다음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그림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안 될 텐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요만큼 두께의 공기가 있었습니다. 요만큼의 두께예요. 두께. 자, 그리고 이 두께의 대기에서 아래층의 온도는 이 정도? B라고 하는 지점, 아래층의 온도는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층은 온도가 더 낮겠죠. 낮아서 이 정도입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꼴이에요. 자, 기온 분포 이렇게 돼요. 아래층과 위층의 온도 차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낮아지는 꼴이죠. 자, 그런데 이 공기가 아래로 침강합니다. 침강하면 공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압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 높이까지 했을 때 이렇게 압축된 거예요. 두께가 얇아졌죠. 압축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공기는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건조 단열 감률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건조 단열선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요 아래에 있던 B에 있던 공기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건조 단열선에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온도가 됐네요. B 다시 지점의 온도가 됐네요. 자, 여기 A 지점에 있던 공기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높이까지 할 때 온도가 A 다시 지점의 온도까지 올라갔죠. 그랬더니 어디가 지금 온도가 높죠? A 다시 온도가 B 다시보다 높습니다. 역전층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역전? 침강 역전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이제 안개 남았는데요. 안개 가기 전에 자, 배웠던 거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 보면은 몇 쪽에 있냐면 우리 157쪽에 있습니다. 자, 단열선도를 이용한 대기 안정도 해석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선생님 그래프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만 제대로 배우면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자, 기온이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점선 보이시죠? 자, 점선 이렇게 점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같은 점선들이 다 이렇게 계속 있어요. 점선들 있죠? 자, 이걸 뭐라고 본다? 건조 단열선이라고 본다. 건조 단열선. 그러면 건조 단열선 여러 개 있지만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있는 공기가 만약에 위로 올라갈 때 얘가 불파 공기면 이렇게 온도가 변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온도가 변할 때 불파 공기는 이렇게 온도가 변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건조 단열선. 자, 그 다음에 단열선 중에 수분 단열선이 있습니다. 수분 단열선 찾아야 돼요. 이거 여기 색깔들 다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거 약간 자주색 계열 요게 우리 수분 단열선입니다. 수분 단열선은 뭘 알려주는 거다? 만약에 어떤 공기가 여기 있는데 이 공기가 포화 상태의 공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이 공기 온도 변화는 수분 단열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알려준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선이 딱 두 가지밖에 안 남죠. 여기 나와 있는 점선 끝났고 여기 나와 있는 자주색 선 끝났습니다.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자 그중에 기온 변화선 있습니다. 그날 다른 기온 변화선. 자 지표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이날 기온이 이렇게 이 높이까지는 이렇게 낮아지다가 올라가네요. 그리고 다시 낮아지는데 온도가 변하는 정도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마다 다르게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기온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높이에서 이슬점도 줬네요. 이슬점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슬점 이렇게 줬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때 이제 문제 분석을 들어갈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요 A 구간 있죠? A 구간. A 구간에서는요. 기온하고 이슬점이 달라요. 이슬점이 훨씬 낮죠. 자, 기온과 이슬점이 같을 때가 포화 상태죠. 그죠? 요거 포화 상태 아닙니다. A층의 지금 환경은 포화 상태가 아니라 불포화 상태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층은 기온선과 이슬점선이 겹쳤습니다. 여기는 뭐다? 포화 상태라는 거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C하고 D는 기온과 이슬점이 지금 다릅니다. 그죠? 이때 불포화 상태다. 여기도 불포화 상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A층부터 한번 볼게요. 불포화 상태의 공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단열선 중에서 뭘 봐야 되죠? 건조 단열선 가지고 따지면 돼요. 건조 단열선이 이렇게 있는데 보이시죠? 건조 단열선이 있는데 기온선이 이렇게 돼 있네. 더 기울었잖아요. 그럼 요거 뭐다? 불안정이다. 자, 요거 불안정한 층이다 판단이 가능하죠. 여기 위층, B층은 포화 상태의 공기입니다. 포화 상태 공기는 이 중에서 수분 단열선 보시면 돼요. 자, 수분 단열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왔네요. 안정한 상태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안정한 상태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 안정한 거고요. 위에 보면은 다시 불포화입니다. 이때 뭘 보면 된다고요? 여기 나오는 건조 단열선 봅니다. 건조 단열선 보는데 자, C층에서는 오른쪽으로 왔잖아요. 그럼 이거 뭐다? 안정한 상태다. 그런데 D층은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요? 중립 상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적어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가 불포화인지 포화인지 따지고 나서 각각의 단열선하고 기온의 기울기 요것만 비교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번 문제를 봤더니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자, A층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방출이 됩니다. 이럴 때 이 오염 물질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하죠. 여기서 이게 막 퍼질 거예요. 그죠? 근데 위쪽에 뭐가 있죠? 안정이 있습니다. 자, 요 A층에서 계속 대기 물질이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오염 물질이 계속 쌓여갑니다. 그죠? 요 위쪽이 안정한 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안정한 쪽으로 못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 계속 오염 물질이 축적이 된다. A층의 오염은 심각해져 간다라는 거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는 탐구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탐구 문제에서 안정인 상태를 골라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일단 안정인지 불안정인지 따지려면은 자, 여기에서 어떤 단열선을 써야 되는지 그건 먼저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걸 오른쪽 그림에서 줍니다. 자, 이 공간에는 지금 구름이 없죠. 요거 불포화 상태다. 여기는 포화 상태다.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기온선이 파란색 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먼저 A하고 B 사이 같은 경우에는 기온선이 건조 단열선보다 이렇게 기울어 있죠. 그럼 요거 불안정입니다. 자, 여기는 뭐죠? 기울기가 똑같죠. 요거는 중립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변 단열선보다 또 이렇게 돼 있죠. 수변 단열선보다 기온선이 더 기울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요거 마찬가지 불안정입니다. 하지만 얘는 아예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죠. 역전층이죠. 요거 안정입니다. 그래서 안정층인 거는 D하고 E 사이다라는 거 찾으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안개입니다. 자, 안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가장 익숙한 게 여기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구름처럼 끼어 있는 요 안개,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활승 안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물 위에 이렇게 구름같이 생긴 거 보이시죠? 이런 안개, 여기 증기안개입니다. 자, 이거 각각 또 설명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안개하고 구름은요,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자, 높은 곳에 있는 게 구름이고 낮은 곳에 있는 게 안개인데,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한테는 여기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한테는 요건 안개겠죠. 여기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요거 구름일 거예요.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구분이 어려운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거는 안개의 종류만 따져보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재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안개든 구름이든, 자, 온도에 따라서 수증기 앞, 수증기랑 곡선을 봤을 때 여기 있는 불포화 상태에서는 안개가 안 만들어져요. 그죠? 포화가 돼야 만들어집니다. 근데 포화될 수 있는 조건에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일단 온도가 낮아져 버리거나 그럼 포화가 되죠. 또는 수증기가 공급이 되거나 이럴 때 포화가 돼요. 다시 말해서 냉각이 되는 경우하고 냉각이 돼서 만들어진 경우하고, 자, 주변에서 뭐가 증발, 수증기가 공급되는, 물에서 증발해서 수증기가 공급되는 이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냉각부터 한번 따져보면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본 것처럼 활승 안개가 냉각에서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공기가 산사면 타고 올라갈 때 단열 팽창 때문에 온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활승 안개가 대표적인 냉각의 안개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복사 안개 있습니다. 자, 복사 안개는 똑같은 거죠. 지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일단 수증기들이 많았는데 아래쪽의 온도가 갑자기 지표가 냉각돼 버리면, 복사해서 냉각돼 버리면 여기서 안개가 만들 수 있다. 이게 복사 안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류 안개입니다. 자, 이류 안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가운 땅이 있습니다. 차가운 땅에 따뜻하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많은 공기가 지나가요. 지나갈 때 이 아래쪽이 차가워지잖아요. 냉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개가 만들 수 있다. 이게 이류 안개라는 거. 이렇게 해서 냉각에 의한 거 3가지가 있고요. 자, 증발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증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우리 증기 안개, 아까 본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보냐면,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물이에요. 자, 호수라든가 바다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있을 때 찬 공기가 지나가면, 자, 일단 여기에서 따뜻한 물이니까 증발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수증기가 막 공급이 돼요. 이런 과정 중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증기안개로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 마지막에 전선안개 있습니다. 전선안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전선면이 있는데, 자,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구름도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 구름에서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면 더운 공기, 찬 공기인데 찬 공기로 물방울이 공급이 되고 있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안개가 만들어진다. 이런 게 거기 나온 전선안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안개의 발생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봐야죠. 자, 교재 우리 164쪽에 있는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문제 봅니다. 자, 문제 6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그래프를 2개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면 가고 나 지역의 높이에 따른 기온선과 건조 단연선을 줬다라고 했고요. 자, 일단 건조 단연선을 줬다는 얘기 전제는 우리 건조한 공기다, 불포 공기다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고요. 일단 여기 보는 것처럼 건조 단연선은 똑같습니다. 길이가 똑같죠. 노란 선이고요. 그다음 기온선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자, 이때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태다? 넘어질 것 같죠? 불안정 상태다. 불안정 상태면 위아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죠? 연직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면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오른쪽으로 넘어와 있으면 똑바로 서 있죠. 요거 안정한 상태입니다. 자, 안정한 상태 같은 경우에는 상하 운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만들어져도 구름이 만들어져도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가의 대기는 안정 상태다.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가에서는 저군형 구름이 잘 형성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죠. 3번 보면은 나에서는 상승한 공기는 이동한 위치에서 머문다. 안정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옳지 않고요. 4번에서 나에서는 대기 오염물질이 잘 퍼진다. 잘 퍼져가지가 않습니다. 안 퍼져나가죠. 자, 5번에서 기온 감률은 가보다 나에서 크다. 기온 감률이 크다는 얘기는 많이 이렇게 기운 거예요. 가보다 나에서 큰 게 아니라 가에서 큽니다. 우리 감률은 잘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감률 올라가면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죠? 기온 감률 이쪽이 더 크다. 그래서 5번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압 고성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P점에 있는 공기가 있고요. 자, 이 공기가 변할 수가 있는데 A 과정으로 변할 수도 있고 B 과정으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둘 다 포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B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냉각되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 여기 A 같은 경우는 수증기가 공급됩니다. 요거 증발에 의해서 수증기가 공급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먼저 가봅니다. 안개 중에서 가. 밤에 지표면에 복사 냉각에 의해서 공기가 냉각되면서 안개가 만들어진다. 요거 복사 안개죠. 요거 그럼 뭐죠? 그래프에서 B하고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뜻하고 수분한 공기가 찬 지표면을 위해 지나가면 그 공기가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마찬가지 변해가기 때문에 이것도 B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은 경우는 찬 공기가 따뜻한 수면 위를 지나가요. 이때 따뜻한 수면에서 수증기가 공급되겠죠. 이런 경우 여기서 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사안개, 이류안개, 그 다음에 증기안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봅니다. 가는 구름이 많은 흐린 날. 자, 복사안개는 흐린 날 아니라 그랬죠. 자, 지표면에 냉각이 잘 일어나야 만들어진 안개이기 때문에 흐린 날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옳지 않고요. 니은 보면은 나의 주된 형성 원인은 B 과정이다. 나는 B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은 맞았죠? 자, 디귿 다의 주된 형성 원인은 단열 팽창에 의한 기온 하강이다. 다는 단열 팽창에 의한 하강 아니죠. 수증기 공급되는 겁니다. 단열 팽창은 뭐죠? 어떤 공기가 올라갈 때, 상승할 때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활승안개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2번 니은이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봤더니 어느 지역에 형성된 역전층을 줬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역전층이에요.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라고 했는데요. 먼저 기억 봅니다. 햇빛이 강한 맑은 날은 맞아요. 그죠? 근데 낮에 주로 발달한다. 낮 아니죠. 우리 새벽 됐을 때 가장 두꺼워진다고 그랬죠. 맑은 날에 역전층이 잘 형성된 건 맞아요. 근데 낮이 아니에요. 낮은 아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고요. 자, 니은 봅니다. 공기의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연직 운동 활발하지 않죠. 안정합니다. 게다가 절대 안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니은도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디귿 보면은 대기 오염 물질이 상층으로 퍼지기 어렵다. 맞는 설명이죠. 안정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의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우리 이제 대기의 운동과 순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 내용 사실은 이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은 물리적인 개념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예습한 친구들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습을 안 했더라도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예습한 친구들 겁먹지 말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 수업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